현재 베트남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해오던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베트남이 탈한국을 외치며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베트남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공장을 모두 철수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의 정부 인사들은 뒤늦게 삼성전자에게 SOS를 치고 있다는데요. 과거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기대하며 베트남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왜 떠나려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한국 견제는 예전에도 있어 왔는데요. 한국 드라마나 한국 노래, 한국 영화 등이 베트남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베트남 자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퇴폐양약적인 문화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자국 문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한국 때문이라며 베트남의 지식인층에서는 반한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정점을 찍었는데요.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외국 관광객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독 한국인들에게 더 엄격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배우 최율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베트남의 그랩을 이용하려 했으나 한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한국인이 타고 있으면 타질 않고 거리에서 한국인이 지나가면 욕을 한다며 얘기했는데요. 베트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오고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시아나 항공 회항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대해 하노이 공항 대신 지방의 번동 공항 이용을 갑작스레 통보한 것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번동 공항을 이용한 경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공식 통보도 없었던 일방적인 행동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로 8시 15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8시 30분에 전달해 빈축을 샀습니다. 베트남은 이에 대해 코로나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검역을 생각한 것이라기엔 자국의 베트남 항공은 해당 노선이 허용된 반면 아시아나 항공기만 회항되어 이 같은 무례한 행동에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들이 노렸던 것은 한국인들의 주머니였습니다. 세금 납부 없이 상용비자로 현지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존재로 여기며 상용비자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현지인 브로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들여 해결하거나 베트남을 떠나라는 통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이런 갑질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도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데요. 삼성전자는 2021년 기준 베트남 GDP의 25%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달성한 매출만 해도 하나로 약 74조에 달하는데요. 베트남 전체 GDP가 300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거의 4분의 1이 삼성전자를 통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과도하게 방역 정책을 시행하면서 삼성전자의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입국 후 격리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렸을 뿐 아니라 이 또한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베트남으로 떠난 한국 기업인들은 졸지에 2주나 더 발이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베트남은 전력난이 무척이나 심각한데요. 가만히 있어도 정전이 잦은 나라인데 석탄 공급 부족 현상까지 겹친 것입니다. 이에 응우엔 홍지엔 산업통상부 장관은 각 나라 대사관에 석탄 공급을 요청하며 도움을 청했는데요. 베트남 장관까지 나서서 석탄 수입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베트남의 석탄 공급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에게 돌아갈 전력이 모자란 것과 더불어 최근 베트남에는 비회사 뒷돈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베트남의 고위공직자들이 코로나 진단키트의 가격을 45%나 부풀려 보건부 및 각 지방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들에게 무려 3,520만 달러를 챙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이익도 2,190만 달러나 빼돌렸다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찰위는 보건부 장관,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보건부 차관 등 총 25명의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베트남 정부의 부패와 열악한 자원 환경은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켰는데요.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기업 절반은 경영실적이 하락하고 10곳 중 8곳은 가동률이 40%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46.5%였고 특히 20% 이상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도 32.7%나 됐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80% 이상인 경우는 0.9%에 그쳤고 60%에서 80%는 4.1%, 40%에서 60%는 19.8%였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의 가동률은 40% 아래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를 찾아 한국이 우리 백신을 확보해달라며 당당하게 백신 구매비를 요구했는데요. 결국 삼성은 20억, SK는 11억, LG전자는 15억 등 한국 기업에서만 베트남 백신 구매 기금으로 52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했던 건 알지만 사실 이건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삥을 뜯은 수준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나이키, 크록스 등 많은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공장을 옮기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베트남의 갑질에 질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인도에서는 삼성전자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는데요. 인도 정부는 반도체가 미래 사업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약속하며 반도체 기업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만의 TSMC는 인도 뉴델리에 75억 달러, 즉 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놓고 인도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삼성전자도 인도로 이전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요. 꼭 인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한국에 시설을 지어 한국인들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은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평택에 지은 공장은 기존 평택 공장보다 1.75배나 큰 규모로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아직 절반도 못 지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1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이 모이면서 도시에 활기가 생기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중이라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공장이 세워지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싼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베트남 기업 근무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메리트가 사라진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갑질까지 더해지니 공장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한 것이죠.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자국에서 삼성전자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이런 움직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을 다시 찾으며 삼성전자의 눈에 들려고 나선 것인데요.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 베트남 지사를 방문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극찬을 보내며 삼성이 A부터 Z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배터리 공장의 부지를 찾고 있는 삼성의 눈에 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배터리 공장 투자를 위한 최적의 부지를 찾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6천억 규모 발전 프로젝트까지 밀어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적반하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인구의 63%는 원래부터 농촌 인구였는데요. 베트남의 갑질에 질려 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 다시 농업사회로 돌아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트남의 총리마저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삼성전자의 위험이 놀랍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